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은요 간평사 경제학 기출문제 2014년도 16번부터 20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6번 문제 좀 볼게요. 자, 이윤을 극대화하는 A와 B의 생산량과 이윤 행렬이 다음과 같습니다. A는 슈타켈버그 모형의 선도자고요. A가. B는 추종자로 되어 있어요. 이때 각각의 생산량은 어떻게 되는가? 당연히 왼쪽에 있는 게 A의 이윤이고 오른쪽이 B의 이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슈타켈버그 모양 같이 선도자와 추종자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있잖아. 그래서 요 게임 같은 거 할 때는 이게 장기와 바둑을 두는 것처럼 전개형 게임을 사용해야 됩니다. 익스텐시브 그 방법을 사용해야 돼. 그래서 이제 표현을 할 때는요. 나무 모양으로 표현해야 트리 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타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A가 지금 선도자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A 입장에서 먼저 시작을 해. 그럼 A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15, 20, 30 있으니까 20, 15, 30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A의 선택을 보고 B가 여기에 위치를 하는 거죠. B가 여기에 위치를 해요. B가 여기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자, B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15, 20, 30이니까 이게 공간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걸 먼저 할게. 이렇게 20, 30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얘도 마찬가지야. 15, 20, 30 이렇게 있고 얘도 마찬가지야. 잘 극복했어요.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 숫자를 살짝 써보면 A가 먼저 움직이는데 15개 생산할까, 20개 생산할까, 30개 생산할까 고민을 하는 것이고 B도 15를 할까, 20을 할까, 30을 할까, 15를 할까, 20을 할까, 30을 할까, 15를 할까, 20을 할까, 30을 할까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각각의 보수를 여기다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자, 그러면 A가 15인데 B가 15면 A가 15 생산했는데 B가 15면 450, 450 이렇게 돼요. 앞에 걸 먼저 쓰면 되겠지. A 450, 450. 그리고 A가 15인데 20이면 375 그리고 500. 여기는 225, 450. 네, 이렇게 됐죠? 네, 색깔 좀 다르게 합시다. 네, 정신이 없어서. 자, 여기 A가 20을 선택했는데 15면 500, 375 500, 375 그리고 400, 400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200, 3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는 30이고 15 이렇게 있으니까 450, 225 450, 225 그 다음에 여기는 300, 200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여기는 빵, 빵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순서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걸 거꾸로 해서 본다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최종 결론으로부터 이렇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을 백워드 인덕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역진, 후방 아니면 역진 귀납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귀납법, 백워드 인덕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시험도 마찬가지지. 지금부터 준비를 했을 때 최종으로 가장 사다리 타는 거랑 비슷합니다.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방법을 쓰는 거야.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A가 15를 선택했다. 그럼 B 입장에서 15면 이거, 20이면 이거, 30이면 이거. 어느 게 B 입장에서는 가장 좋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B 입장에서는 450, 500, 450. 그러니까 이 500이 제일 좋다고. 그러니까 이쪽 길을 가게 된다고요. 이해 가시죠? 나머지 길을 안 간다고. 이거 지우는 거야. 찍, 씩 지워져요, 길이. 자, 그 다음에 다시 볼게요. A가 20을 선택하면 B가 15면 375, 20이면 400, 30이면 300 하니까 요거를 선택하죠. 요쪽 길을 선택합니다. 자, 그럼 나머지 길은 안 가고 이렇게 지워지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야. A가 30을 하면 B가 15면 225, 20이면 200, 30이면 빵. 그러니까 225. 그래서 여기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여기는 안 가고 안 가고. 이해 가세요? 자, 그러면 A 입장에서 보는 거야. 자기가 15를 선택하면 B가 20을 선택할 거니까 375고 20을 가면 1, 2 가니까 400이고 30을 가면 1, 2 갈 거니까 450이고 어느 게 제일 커? 요거 남은 거 비교해보면 이게 제일 크잖아. 그러니까 이 길을 가고 나머지 길은 안 가고 이게 지워지는 걸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A가 30을 선택하면 B가 15를 선택하는 이게 바로 전개형 게임에서 역진 귀납법으로 최적 선택을 찾아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전개형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내슈균형뿐만 아니라 신빙성 조건까지 같이 고려한 완전 균형값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죠. 완전 균형, 퍼펙트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 뭐 서브 게임, 부분 게임, 퍼펙트 내슈 균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슈 균형에다가 신빙성까지 같이 고려한 것이다. 네, 그 정도 봐주시죠. 자, 다음 볼게요. 자, 다음 17번. 효용을 극대화하는 근로자 갑은 여가와 근로소득을 선택하는데 다음 중에서 관찰될 수 있는 경우 모두 고른 것은 자, 여가와 소득의 선택인데 여가는 정상제입니다. 자, 1번, 2번 보면 임금이 상승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여러분. 임금이 올라갔어요. 자, 이거 뭐 그림으로, 이 표로 암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 효과가 이렇게 작동됩니다. 자, 우선 여가의 가격이 임금이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렇잖아. 여러분, 시간당 내가 임금이 10,000원인데 시간당 임금이 10만 원이야. 아니, 내가 시간당 임금이 100만 원이야. 근데 만약에 내가 1시간 일을 안 하고 여가를 즐기게 되면 100만 원의 가치의 그 기회비용이 생기는 거니까 비싼 여가를 즐기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가의 가격이 임금이야. 그러니까 여가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요. 여가의 가격이 비싸지니까 당연히 여가의 공급은 줄어들고 노동 공급은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소득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자, 여가 임금이 올라가면 내가 생각해 봐. 시간당 10,000원이면 10시간 일을 하면 10만 원을 벌잖아. 근데 시간당 10만 원이면 내가 한 5시간만 일을 해도 50만 원 버는 거니까 실질 소득이 증가한다고요. 그래서 스몰 m을 실질 소득이라 할게. 증가하면 여기다 쓸까요?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여가가 정상제라고 했으니까 여가가 증가한다고요. 여가가 증가하면 노동 공급은 감소하게 됩니다. 우리한테 이제 표현하는 거는 주로 이제 노동 공급이 관심사가 되니까 대체 효과가 우리가 상식에 통하는 효과잖아. 그래서 임금을 올려주면 당연히 상식에 통하는 효과에 따라서 일을 더 많이 하겠고요. 소득 효과는 노동 공급이 감소하게 돼요. 삐딱선이 효과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큰 경우에는 임금이 상승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동 공급이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더 크게 되면 임금이 올라갔을 때 노동 공급은 감소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가 이렇게 같을 때 네, 여기 이렇게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임금이 올라갈 때 노동 공급은 일정하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증가할 수도 있고요. 감소할 수도 있고요. 다 맞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다음 디귿 볼게요. 시간당 임금에다 근로소득세를 부과했더니 여러분, 아니 내가 임금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근로소득세를 부과했잖아. 임금에다가. 그러면 임금이 하락하는 걸로 보시면 돼. 임금이 하락하는 거. 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원래 내가 임금 받는 거에서 얼마만큼 이렇게 세금을 뜯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1-t의 w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임금이 하락하면 이거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노동 공급이 증가했다면 뭐 증가할 수 있겠지. 감소할 수도 있겠고요. 자, 그래서 디귿도 맞아요. 자, 다음 리얼 볼게요. 갑에게 비근로 소득이 생겼다. 여러분, 비근로 소득이라고 하면은요.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을 비근로소득이라 얘기하거든. 그래서 이제 그림을 만약에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 여기다 여가라고 할게요. 여가. 레저, 여가가 되고요. 여기가 이제 뭐 그냥 다른 재화의 소비 또는 소득이라 할게요. 자, 그러면 내가 예산선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요게 바로 비근로소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요게 비근로소득이야, 요거. 내가 만약에 24시간을 띵까띵까 놀아도 어떻게? 네, 소비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전체 소득하면 이게 비근로소득이고 그리고 이게 근로소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무차별곡선이 여기 어디를 이렇게 하고 있을 텐데 만약에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근로소득이 증가하면 얘가 올라가는 거야. 예산선의 기울기는 평행하게. 그럼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은 여기 어딘가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소득이 증가했다는 것은 대체 효과 말고 소득이 증가하는 거니까 여가 시간이 증가하잖아. 그럼 여가 이렇게 가니까 A에서 B점으로 가. 그럼 여가가 증가하면 노동 공급은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이게 아니고 기역, 니은, 디귿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다음 18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직접 그림을 그려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A, B 두 나라에 각각 5사람씩 살고 있는 거야. A국과 B국에 사는 사람들의 소득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보시면 진위계수랑 또 뭘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진위계수랑 10분위 분배율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 진위계수는 어떻게 풀어요? 우리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대각선이 있으면 이렇게 호 모양이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알파와 베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진위계수는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이게 바로 진위계수를 나타냅니다. 이해 가시죠? 10분위 분배율은 어떻게 됩니까? 10분위 분배율은 이거 주의하셔야 돼. 10분위 분배율로 나타낸다라고 하면은요. 이 10분위 분배율은 상하 어떻게 돼 있어? 하위 40%가 이렇게 분자에 들어가고요. 상위 20%가 이렇게 분모에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여기 나와 있는 진위계수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그러면 이거를 5등급으로 이렇게 해서 나타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2, 4, 6, 8, 10 잘 그려졌네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이제 점을 한번 찍어 보는데 여기 중간에 50 있고 여기가 100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누적해서 해야 돼. 우리 해설해 보시면 가난한 사람 순서대로 하는 거야. 1, 1, 2, 2, 4 이게 누적해서 하게 되면 첫 번째 20% 사람들에게 분배가 되는 것은 A 국가는 여기 1. 그럼 두 번째는 1과 1을 더하니까 2. 세 번째는 2를 더하니까 4. 네 번째는 2를 또 더하니까 6. 이렇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이렇게 돼서 모양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돼요. 여기는 아시겠지만 누적 인구가 되는 것이고 여기는 누적 소득이 되는 거야. 이해 가세요? 자, 그래서 A의 로렌츠 곡선은 이렇게 됩니다. A국의 로렌츠 곡선. 이해 가시죠? 자, 완전 균등인 경우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완전 균등인 경우가 요 대각선 이렇게 돼 있는 게 완전 균등이 되는 경우라고. B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B가 살짝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사람은 1이니까 똑같아. 1. 두 번째 사람이 2잖아. 그러니까 2일 때 여기 3이 온다고. 3이 오고 세 번째까지 더하면 5 하니까 세 번째가 여기 된다고. 5. 그다음 네 번째가 저기 더하면 7 하니까 모양이 이렇게 돼서 모양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B국의 로렌츠 곡선입니다. 좀 이게 위로 더 크게 해야 좀 깔끔하긴 한데 뭐 대략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어디가 더 진위계수 입장에서 더 행복한 나라가 됩니까? 이게 대각선에 노란 색깔에 붙을수록 평등한 세상이잖아. 그러니까 진위계수를 기반으로 보면 그래서 진위계수를 기준으로 볼 때 기준시 자 A국가랑 B국가랑 보면 A국가보다는 B국가가 좀 더 공평한 세상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10분위 분배율 볼까요? 10분위 분배율 요거 계산 한번 해봅니다. 자, 10분위를 계산하는데 A국가 한번 볼까요? 이것도 달튼 10분간 균등하게 팠어로 생각하시면 10분위 지수는 클수록 균등한 세상입니다. 자, 가난한 사람 40% 하면 이게 40%, 20%, 40% 두 명만 오면 돼. 저기 2 이렇게 되고 부자 20%니까 한 명 오면 돼. 4 이렇게 돼서 2분의 1 이렇게 되고요. 자, 10분위 분배율을 계산하는데 B 한번 볼게요. B는 가난한 사람 2명 나오세요. 그럼 가난한 순서대로 1과 2가 나오니까 합하면 3 이렇게 될 거야. 3 이렇게. 부유한 사람 1명 나오세요. 3 이렇게 돼. 그러면 요거는 1 이렇게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국가의 10분위 분배율은 2분의 1이고 B국가는 1 이렇게 되니까 어디가 더 행복한 세상이야? B가 더 행복한 세상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니까 진위계수나 10분위 분배율 모두 B국이 더 평등한 세상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 정도 정리하시죠. 다음에 1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율적인 자원 배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선 첫 번째 소비의 효율성은 두 재화에 대한 한계 대체율이 같을 때 그렇지. 여기 보시면 소비의 효율성, 생산의 효율성 그리고 또 여기 종합적 효율성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지. 노동과 자본을 투입을 해서 뭔가 X제랑 Y제를 만듭니다. X제, Y제 만든 것을 A와 B한테 이렇게 나눠주게 되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보셔야 될 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랑 Y를 생산하기 위해서 노동과 자본을 어떻게 배합할 것인가. 이게 바로 생산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생산과 관련된 효율성. 자, 이거 생산의 효율성은 어떻게 됩니까? 등량 곡선이 두 개 접할 때야. 여기서 뭐 일일이 다 기본가니까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숙지하셨을 거라고 봐요. MRTS, LK, X랑 그 다음에 MRTS, LK, Y랑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생산된 X, Y를 가지고 A와 B가 논아갖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거는 소비의 효율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비의 효율성. 자, 이 소비의 효율성은 MRS 이렇게 보셔야 돼. A가 X, Y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자,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MRS B가 생각할 때 X, Y 이게 소비의 효율성이고 종합적 효율성은요. 우리가 생산된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 보는 거야. 전체를 다 아우르는 그걸 나타내는 건데 그랬을 때 여기까지 왔어. 근데 이게 편익이고 이것도 편익 아닙니까? 우리가 비용까지 얘기해야 돼. 그래서 뭘 얘기해야 됩니까? 하면 이게 MRT 이렇게 되는 거죠. MRT가 뭔지 기억나세요? 이게 비용을 나타내. 그래서 얘는 X제에 대한 한계 비용과 Y제에 대한 한계 비용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야. 요거는 두 개 똑같잖아. 얘는 의미가 하는 게 뭐야? X랑 Y에 대한 한계 효용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같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소비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것은 한계 대체율이 같을 때 A와 B에 그리고 생산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것은 한계 기술 대체율이 같을 때 MRTS가 같을 때 그리고 3번 생산의 효율성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을 이어서 연결한 거 생산의 계약 곡선이고요. 자, 생산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계약 곡선을 XY 평면에 나타낸 것을 생산가는 곡선이라 합니다. 다 맞아요.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생산의 효율성, 소비의 효율성, 종합적 효율성 모두 만족하는 거 나타내는 것을 효용가는 곡선이 아니고 효용가는 경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유틸리티, 파서빌리티, 프론티어 얘가 뭐라 그랬냐면 사실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야. 교수님들에 따라서는 그냥 그걸 효용가는 곡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뭐 객관식에서 뭐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나눠서 출제하신 거야. 참고로만 보세요. 이게 바로 모든 효율성을 다 충족하게 되는 효율성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5번 틀렸습니다. 자, 다음에 20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20번은요. 과수원 주인인 갑과 양봉업자인 을이 인근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갑이 과실나무를 더 많이 심자 을이 꿀벌 생산이 증가했대. 갑이 과실나무를 심자 을의 꿀 생산이 증가했습니다. 꿀벌의 수를 증가시키자 과수원의 또 수확도 늘어. 약간 이게 서로 이로운 약간 상호작용이 발생합니다. 이로운 피드백이 발생하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서로에게 양의 외부성을 제공하고 있다. 예, 그렇죠.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야, 저 꿀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내가 나무를 심어야지 이런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둘 다 뭐 서로 혜택을 주고받게 된 것이죠. 자, 기억 맞고요. 다음 니은. 거래 비용이 존재하지 않을 때 갑과 을 간의 거래에서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합의할 수 있게 된다. 예, 거래 비용이 존재하지 않을 때 서로 적절한 합의. 뭐야? 로널드 코즈 정리가 되는 거죠. 코즈 띠오렘. 네, 그거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맞아요. 다음에 디귿. 갑과 을 사이에 서로 양의 외부성을 주고받는 경우가 되는 것이고 이럴 경우에 시장 실패에 대한 교정이 불필요하다. 아니요. 이게 이론 외부성도 약간 좋은 거잖아. 외부 경제도 내부화시켜야 됩니다. 불필요한 게 아니라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론 외부성, 해론 외부성도 시장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여야지 시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리얼. 갑이 양봉업자를 인수해서 이 인수, M&A 같은 거 한 거와 합병하는 거와 사적인 해결책이죠. 사회적인 최적 생산량을 달성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맞는 것은 디귿 빼놓고 기억, 니은, 리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21번서부터 계속 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